자, 이번 테러로 김기종 씨가 반미주의자다 이런 사실이 지금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 차례 방북을 했던 사실도 드러났고 반미 활동을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종북 활동을 했던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까지 저희가 자세히 취재를 했습니다. 일단 윤정혜 기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김기종 1960년생으로 55세고요. 전남 강진 출신입니다. 80학번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이후엔 숭실대 통일정책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서 한 10여 년 동안 대학교의 외래 교수로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기까지 했네요. 그리고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신촌에서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고요. 반일 반미 활동을 주로 해왔었습니다. 2006년에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니까 동료들과 함께 본적을 독도로 옮기기까지 했었고요. 2010년에는 일본 대사를 향해서 시멘트 덩어리를 던졌다가 구속 기소가 됐었던 굉장히 문제적인 인물입니다. 또 북한도 여러 차례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존경하는 인물로 백범 김구 선생을 꼽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지금 현재도 감투를 여러 개 쓰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 얘기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그 성공회대, 보통 그 진보 성향의 학자들이 많은 성공회대 외래 교수로 근무했는데 이제 그 성공회대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래 교수는 어떤 시간 강사를 예우하는 말이다. 10년 동안 강의했던 과목은 전통 예술의 이해라는 과목 정도를 강의했다. 주로 이제 80년대 문화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 과목을 강의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1998년에 우리마당 통일문화연구소라는 것을 이제 창립을 하는데 주로 이제 통일운동에 관심이 많았고요. 예, 지금 우리마당 대표다 하는 게 바로 이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뭐 일제 잔재 청산, 또 독도 지키기 운동 여기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좀 더 반미 운동에 더 심취하게 됐다. 그래서 친북단체로 이제 2008년부터 변질됐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서울시민문화단체 연석회 의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또 민주자족 통일 중앙협의회 소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단체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이거 주목해야 된다고요? 평화실현 국민행동 소속인데 통합진보당,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또 소속돼 있던 단체이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은 좀 더 반미, 친북 성향을 좀 더 2000년대 후반 들어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 지금 뉴스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북한이 리퍼트 대사에 대한 피습, 미국에 가해진 응당한 징벌이다. 이런 얘기를 북한이 내놨는데 정말 황당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종대 부국장.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분의 활동, 친북 세력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보면은 친북의 그 강도를 볼 때 북한의 지령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북한의 지령을 받지는 않지만 자생적인 어떤 종북 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기종 씨 같은 경우는 자생적인 종북 성향을 지닌 사람이다. 그러니까 북한하고는 연결이 직접적으로 없는 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80학번이니까 1960년대생인데 그때 당시에 학생이었을 당시에는 한 번도 학생운동에 가담한 적은 없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 이후에 그러니까 1998년에 우리마당이라고 하는 그런 통일문화운동단체를 만들면서 통일에 관심을 가졌고 2006년에 이제 계속 일본이 도발을 하니까 반일단체, 독도 지킴이라고 하는 반일단체를 좀 자기가 이끌고 있다가 2008년부터 반미단체 쪽으로 오게 되는데 이 반미 운동을 하는 여러 세력들이 있지만 거기 안에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제대로 펼치질 못해가지고 그 운동권 내에서는 아주 영향이 미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권 내부에서도 조금 좀 튀는 인물이었고 너무 폭력적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약하니까 튀는 운동을 많이 했고 실제로 이렇게 매 월마다 이 통일문화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는데 거기 꼭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왔을 때 얘기를 할 때는 논리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특히 같이 토론을 하는데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조금 성향이 조금 다르다, 남과 다르다 이렇게 좀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이남희 팀장, 지금 보면 여기 아까 이걸 주목해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건 주목해야 되고 통진당과 연결된 부분이고. 서울시민문화단체 연석회의 의장 이 부분이 좀 관심인데 윤정혜 기자. 자, 이게 그럼 서울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저 단체를 김기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 단체가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고 또 서울시로부터 예산까지 받았다고 하는 언론사가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걸 서울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시에서 뭐 예산 지원한 적도 없고 또 등록한 단체도 아니다라고 확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단체를 검색을 하면 검색에 나옵니다. 예. 검색에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도 뭐 서울시 측에서 해명을 하기를 그냥 단순히 서울시에 주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을 소개해주는 차원에서 검색이 될 뿐이지 뭐 서울시에서 등록을 해줬거나 예산 지원을 해줬던 건 아니라고 해명을 해왔습니다. 예. 이남희 팀장. 네. 지금 야당에서도 김기종 씨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맞습니다. 성균관대 출신 의원들이 많고요. 예. 80년대 학번들이 많은데 오늘 유은혜 대변인이 이제 예. 그 카메라 앞이 아니라 이제 백 브리핑이라고 하는데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개인적인 인연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성균관대 80학번이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그때도 돌출 행동을 많이 해서 아, 신뢰감을 그때도? 주지 못했던 인물이었다. 예.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자기가 어려운데 김기종 씨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야당 의원들 도움을 안 준다 이렇게 해서 국회 와서 항의를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사실 야당 국회의원들도 많이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예. 아,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다. 서른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와서 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좀 정서적으로 불안한 증세 같은 예. 것들을 보이면서 돌출 발언 같은 것들을 많이 해서 야당 의원들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님. 네, 사실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지금 김기종이 그 운영하는 블로그를 좀 들어가 봤어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에 쭉 봤더니 좀 흥미로운 게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내가 운영하던 이 예술 마당에 와서 교류했던 정치인들이 성공하고 나니까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나니까 찾아보지 않는다. 너무 괘씸하다. 이런 취지의 글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실제로 어떤 교류가 정치권과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자기 과시용을 했던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밝혀가지고 혹시라도 어떠한 그 조직적인 비호라든지 후원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좀 드러내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남희 팀장. 네. 일단 북한을 여러 번 방문을 했다. 얘기 아까 설명을 해줬는데 어떤 목적으로 언제 다녀왔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서 방북을 8번이나 했는데요. 허가를 받은 거군요, 일단. 그렇습니다. 예. 개성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8번을 다녀왔습니다. 이 공안당국에서 분석하기로는 바로 이 김기종이 8번 북한에 다녀온 다음에 좀 더 친북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어떤 반미주의자로 더 변했다. 예.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통일부가 김기종을 통일교육중앙위원회 산하 통일교육위원으로 3년 동안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통일교육위원이라는 통일교육위원중앙위원회 네, 하나에서 거기에 활동을 했군요. 네, 교육위원으로. 통일위원인데 바로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예. 임명을 했다는 건데 이렇게 약간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사람이 예. 언제 그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했나요? 2006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방북 시기랑도 바로 겹쳐지게 되는데요. 그러네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이명박 정부 그 사이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이 동안 이렇게 부적절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떤 통일 관련된 교육을 했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남희 팀장, 오늘 사건 현장에서도 북한과 같은 논리를 폈어요. 결국에는 네. 한미 군사 훈련을 북한에 대한 도발로 보는 그게 바로 북한의 시각인데 바로 네. 김기종 씨가 얘기한 것도 같은 시각, 같은 논리 아니었습니까? 바로 김기종이 오늘 현장에서 뿌렸던 전단지 자료를 제가 한번 가지고 예. 나와봤습니다. 전단지 자료요. 비춰주시겠어요? 보면은 이 옵콘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건 오퍼레이셔널 컨트롤의 준말인데, 그러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전시작전과 통제 무기 연기했다는 걸 비판하는 것 북한과 바로 논리가 비슷합니다. 북한과 또 예통합진보당에서는요, 바로 한미 연합훈련,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해서 북침 훈련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북침 훈련이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에 바로 지금 한미 연합훈련의 경우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서 방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김기종은 똑같이 전쟁 훈련 중단하라면서 북한 그리고 예통합진보당과 같은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예. 전단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거의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는 논리가 들어있고 여기 보면은 이 문건은 3월 2일 국회 도서관에서 직접 작성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이 내용을 이제 뿌리려고 했는데 뿌리진 못하고 옆에 있던 아까 한 노 교수한테 이
전단지를 주고 그러고 범행을 저지른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자, 하종대 부국장. 예.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이분들 이렇게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는 세력들 범행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자,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본인은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로 추정해 봤을 때 누군가 배후에 누가 있지 않겠냐 이런 추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은 서울지검, 서울중앙지검 공안 일부에서 이 수사를 맡고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김기종 씨의 단독 그런 범행 아닐 가능성이 있다. 즉 배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점하고, 그 다음에 김기종 씨의 어떤 여러 가지 이념적 성향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이런 취지이거든요. 예. 단순히 이것이 단순 어떤 그 상해 또는 살인 미수 이런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는데, 지금 보면은 김기종 씨가 저기에 나와서 그 나눠준 배포한 그 문서를 보면은 반미 성향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네. 지금 한미 군사훈련,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전쟁훈련이다. 북한하고 똑같은 주장이죠, 저 내용이.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 이거는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서 한미가 하는 건데, 이거 자체를 지금 환수시키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지금은 좀 이르다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걸로 봐서 확실한 어떤 자생적인 종북임은 분명한데요. 그 어떤 배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기종 씨가 그동안의 이 행거를 보면은 황선 씨하고도 같이 예.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황선 씨요? 예. 예. 지금 황선 씨.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선 씨.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기종 씨 혼자서만 어떤 일을 했는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돌발적인 행동을 자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연계 세력이 있을지 그게 좀 불투명하긴 한데, 황선 씨와 함께 주권방송 관련 업무도 같이 시작을 했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새롭게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김기종 씨가 북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는데, 자, 북한의 이야기, 이 전쟁과 관련된 북한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하늘 아래서 이제 그 더러운 이름을 영영 없앨 때까지 조선은 불타는 증오를 폭탄으로 도치리라. 침략과 전쟁을 일삼는 미제와 그 추동 세력들을 다스릴 유일무이한 수단은 대화도 평화도 아니며 오직 무자비한 돌세례뿐이다. 예, 지금 북한의 주장, 거의 김기종 씨가 했던 주장과 같은 얘기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건데, 과연 김기종 씨가 북한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북한 전문가와 또 이야기를 자세히 해볼 텐데, 잠시 후에 전화를 연결해서 실제 김기종 씨가 북한과 연결이 돼 있는지, 아니면 그럴 가능성은 또 얼마나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또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이 막 됐다는 얘기가 들어왔는데요. 강명도 교수님 지금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김기종 씨가 오전에 테러를 했다가 붙잡혀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 일단 북한의 논리 그리고 김기종 씨의 논리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좀 분석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기종 씨의 그 이전 행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 2011년도부터 김기종 씨가 활동해한 거나 구호를 외치는 걸 보면 한미 군사훈련을 철폐하고 하지 말라는 것과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주장하던 것을 그대로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한미 군사훈련 철폐, 그리고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체결하라. 그리고 한미 안보 동맹을 파기하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미군 철거와 같은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걸 그대로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지금 북한이 가장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나타내고 있고, 미국을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미 항전, 자, 반미 항전을 보국적 운동으로 벌이라고 남과 북에다 계속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지금 굉장합니다. 지금 이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해가지고 미국을 공격하라느니 성조기를 갈기갈기 찢어놓듯이 이 지구상에서 미국을 없애버리겠다고까지 하면서
협박만 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우리 한반도 전체 국민들과 한국과 북한 국민들에게 고국적인 행동에 나서라고 지금 선동하고 있거든요. 예. 그와 상통하지 않나. 왜 지금 이런 시점에서, 초미한 시점에서 김기정 씨가 이렇게 미국 대사에 대한 테러 행위를 자행했을까? 이걸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추정해보고 예. 이번에 조사 때도 이걸 자세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지령보다도 북한의 선동에 휘말렸다는 것보다 그걸 추정해가지고 하지 않았냐. 왜? 북한에서 계속 하라고 지금 선동하고 있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 북한에서 지령은 직접적으로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북한에서 계속 지금 미국에 대해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까 김기종 씨가 그 선동에 따라서 움직인 것 같다. 이런 해석이신가요? 그렇죠. 그걸 용적 행동에 나서라고 지금 우리 한국 국민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국적이고 용적 행동으로 나서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민족 사이트는 아니까 그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정북, 친북, 그 다음에 고정 간첩들한테 내려보내는 지령이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공통선 누구한테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전체적인 여기에 있는 정북, 친북 세력들한테 계속, 이석기 사건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선동하는 것은 지령을 내려보내는 성격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김기정 씨가 8번이나 북한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 8번을 방문했을 때 누구와 만났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북한에 추종하는 세력에 가입하지 않았는지, 북한의 지령을 받는 그런 북한에 소명을 하지 않았는지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한번 해봐야 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같은 사태가 미국하고 한미동맹이 있은 지금 50년 동안 이제 한 번도 있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미국인이라든가 미군이라든가 이런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인명적 피해, 살인을 목적으로 하고 인적 피해를 가한 적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예. 한 번도 없었다면 처음이랍니다, 이게 지금. 문화원을 불사르고, 반미 행동하고 시위하고, 격렬한 시위 행동은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무기를 가지고 테러 행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했는가를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당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강명도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강명도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직접적인 지령은 없었지만 어쨌든 지금 선동 이런 것들이 남한에 있는 종북주의자들한테 영향을 줬을 거다. 그에 따른 범행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 저희 한번 진단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통진당 해체에도 아직 종북 성향 단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종북 척결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옛 통진당 의원들은 4월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고요. 어떻게 하면 종북 세력을 완전히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아닐까 싶은데 손소 변호사님 그리고 하종대 부국장께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김기종이 어떠한 종북 세력이다라는 건 굉장히 짐작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이제 통진당 같은 경우에는 또 해산이 됐고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이 김기종과 같이 교류하거나 아니면은 정서적으로 같이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제도적으로 결국은 정치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을 막는 것이 두 번째 시도가 되겠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 혹시라도 뭔가 좀 교육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을 가장한 교육적인 측면으로 어떠한 또 계속 뿌리내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까지 좀 넓게 해가지고 좀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일단 파악부터 해야 그 다음에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나타나지 어디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어떤 조직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종대 부국장도 정리를 해주시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종북 세력 완전히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요. 4월 선거에 이제 출마한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저 사람들의 정체를 이제 어느 정도 다 알았으니까 저 사람들이 다시 어떤 공적인 그런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시의원 이런 데에서 나와서 활동할 수 없도록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먼저 표를 행사하는 데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기종 씨와 같은 어떤 돌출 행동 이런 거는 자기 과시욕에 의한 행동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너무 과대 포장해서 보도해 주는 것 이 자체도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보도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 과시욕을 만족하는 그런 결과를 드러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당국에서도 이번에 김기종 씨의 어떤 테러
여기에 배후가 있었는지 또 연결 세력은 없었는지 그 부분을 또 확실하게 찾아보고 수사를 해본다면 이번 종북 척결 이것과 또 맥이 다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정희 기자께 제가 질문 짧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테러 현장에 있었던 분인데 김기종 씨가 이쪽 테이블에 있다가 중간 테이블에 있던 노정선 교수한테 유인물을 주고 그다음에 헤드 테이블로 갔잖아요. 네. 이 노정선 교수님은 어떤 분인지 또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노정선 교수, 현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고요. 예. 한국 YMCA 전국연맹 통일위원장도 역임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전에는 참여연대 운영위원이었고 또 안철수를 지지하는 대학 교수 모임에서 원로 역할로 활동을 하신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김기종과는 여러 행사에서 서로 안면 정도는 있는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여기 이 화면에 등장하시는 이 바로 연세대 명예교수신데 오늘 이제 이 내빈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이 유인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김기종 씨는 왜 이걸 이 교수님한테 줬는지 그리고 이 교수님은 어떤 관계였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제가 직접 오늘 통화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통화 내용 저희가 직접 인터뷰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그 유인물을 그 교수님한테 주셨을까 싶어서요. 아마 저하고 여러 단체에서 같이 만나고 분이 아니면 국회의원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국회의원 회관 세미나를 본인이 여는 거죠. 그 강연 들으러 가서 만나는 수준이죠. 책가방에다 던져놨나요? 제 책가방 위에다가 예. 한 10장 정도 종이를 탁 놓고 뛰어나가더라고요. 한 1, 2초 있더니 막 비명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막 달려들고 이제 그걸 제압하려고. 처음부터 교수님에게 드리려고 했다기보다는 보이니까. 그렇죠. 와서 보니까 제가 비교적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뛰어나가면서 내 책가방 위에다가 던져놓는 게 제일 훌륭하다고 판단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이 유인물만 그냥 던져놓고 가셨나요? 노 교수님 이렇게는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말할 틈이 없었겠죠. 자, 지금 계획적으로 이 유인물을 노정선 교수에게 준 건 아니고 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서 줬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종대 부국장. 네. 예. 이 노정선 교수는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분인데 네. 지금 내용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은 김기종 씨는 마치 노정선 교수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어서 준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통일 토론회에 자주 오다 보니까 그냥 안면 정도 트인 사이고 갑자기 놓고 가서 그냥 자기가 갖고 있었을 뿐이지 예. 자기하고 뭐 특별히 그날 이거를 자기한테 사전에 뭐 배포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런 관계라는 간단한 설명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는 김기종 씨, 이 테러범 김기종 씨가 어떤 사람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를 쭉 풀어드렸습니다.